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경험이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게 천차만별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뭔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존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책을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연말연초를 맞이해서 본인의 독서를 돌아본다든지 새해의 독서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책에 대한 어떤 감정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경해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책에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책 두 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덤으로 김겨울 저 인간은 책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힌트도 조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참 단순한 물건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이 묶음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두 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책이 두 권 다 좀 노란빛의 책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책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짜잔!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책 수선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구두 수선을 하고 우산 수선은 하지만 책 수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책 수선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재영 책 수선님의 책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재영 책 수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팔로우 해왔고, 제가 쓴 책, 그 책의 말들에도 재영 책 수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 재영 책 수선님이 책의 말들에서 그 본인의 그 이름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그런 이제 책 수선가이고요. 이분이 드디어 책을 내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책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읽었답니다. 원래 한번 모시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린 적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모시진 못했지만 추후에 어떻게든 제가 조금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말 그대로 책을 수선하는 일을 하시는데, 책 수선이라는 것의 범위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벌써 이 양장본 표지에 때가 조금 탔는데, 이런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또 요런데 이제 조금 때 타잖아요. 이런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서부터, 한 1cm 정도 찢어진 잡지 표지 같은 거, 그런 걸 붙이는 일에서부터, 아주 크게는 정말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한 그 옛날 책들 있죠. 그런 책의 표지를 새로 해서 만들고, 필요하다면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새롭게 그 책을 완전히 원래의 책과는 다르게 재창조하는 일까지, 책을 말 그대로 수선함으로써 그 책의 기능을, 제 몫을 좀 찾아주는 그런 일을 이 재영 책 수선에서 하고 있고, 책 수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멋진 일을 하는가 했더니, 그 대학에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대학원에서 북아트 그리고 재지 쪽을 전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미국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도서관에서 책 보존 처리하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 보존 처리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전문적으로 책 보존 처리를 하는 일을 좀 몇 년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작업실을 내서 개인들이 의뢰해오는 책 수선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너무너무 반가운 책이 나와서 이 실물을 받자마자 너무 기대한 만큼의 멋진 북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딱 펼치자마자 재영 책 수선 로고가 너무 예쁘죠? 여기에 이제 그 소개가 있고 로고가 이렇게 쫙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벌써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지 안쪽은 로고로 처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표지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위에는 찢어진 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멀쩡한 종이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재영 책 수선 로고도 살짝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뒤를 딱 보면은 이 앞에서 보신 찢어진 종이에 실루엣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밑에 멀쩡한 종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실루엣을 보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기도 해요. 찢어진 종이, 멀쩡한 종이가 이렇게 땅에 있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 책의 색감이 여러분께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색감 자체도 눈에 너무 확 튀지 않으면서도 확 들어오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밝은 노란색으로 색 선정이 잘 돼 있어서 표지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름끈도 그렇고 이 헤드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책 디자인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확 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디자이너와 뭐 저자와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비주얼 약간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또 좋았던 게 내지 디자인인데요. 뭐 이런 아주 섬세한 그 색치 선택, 면지 선택, 색상 선택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폰트인데요. 폰트와 구성 전반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오늘의 책, 요 동그라미, 요거랑 밑에 책 제목의 폰트, 요 폰트가 선정이 너무 잘 된 폰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 폰트 선택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 분위기를 살리려다가 약간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폰트 선택이란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는 물론 디자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근데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폰트 선택이라든지 책의 본문과는 조금 이제 부록같이 주석같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의 디자인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지 디자인도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적으로 여러모로 딱 이 책이 원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톤앤매너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어서 받고서부터 기분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로 그 어떤 책 수선집 이라는 그 느낌이 주는 그런 분위기를 탁 살려낸 그런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메인이 되는 콘텐츠는 본인이 수선했던 책들에 얽힌 사연과 그 책의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에요. 각각의 책들이 각각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이래서 수선을 원하고 이 책은 이래서 수선을 원하고 그런 식의 그 각각의 책에 얽힌 사연들이 있고 그 책을 수선하는 이 제형책 수선 본인의 어떤 마음이나 이야기 같은 것이 책의 수선 내용마다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 읽는 재미도 있는 책인데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부록들이 건빵의 별사탕 같은 재미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책 수선을 하게 된 뭐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책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그런 게 이런 초록색, 청록색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색지도 아니고 이 파트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참 이런 색상 선택도 너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부분은 책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나의 오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책 수선 장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또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는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얘는 책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사진이 이렇게 쭉 수록된 책이에요. 정말 별의별 책이 저에게 다 있죠. 제가 이거 사는 것도 예전에 영상에 이거 언제 샀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언리미티였나? 어쨌든 이거 사는 것도 예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본 폴더라는 이 도구가 있는데요. 얘를 여기서 찾아보면 이렇게 본 폴더들을 구경을 여기서 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옆에다 가져다 놓고 요거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는 재미가 제 나름대로는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록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사실 모든 책의 비포 애프터가 다 너무나 아름답고 비포조차도 책이 수선되기 전 자체로 너덜너덜해진 그 책의 역사가 상상되기도 하고 수선하러 가져온 그 주인의 마음이나 조심스러움,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조심조심 만지는 이 제형책 수선의 손길 이런 것들이 다 상상이 돼서 그 자체로도 비포 애프터가 다 너무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저 예쁜 거 너무 많아 진짜로. 뭐 하나를 꼽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디자인적으로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대물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종이 엄청 얇잖아요. 그 안에 종이 얇고 겉에
밑에는 또 가볍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파손되기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물려주려고 수선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책은 한영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수선하는 그게 있는데 비포가 아주 난리도 아니죠. 진짜. 근데 성경의 재질을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 그 과정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 종이 찢어진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이기도 하고 이제 뜯어진 부분 수선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정 가죽에 깔끔한 금박 십자가를 넣어주고 가름끈 색이 너무 예뻐요. 가름끈 색이 빨간색이랑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탁 줬는데 성경의 분위기를 살려주면서도 안에 보면 요 배면 쪽은 아무래도 손이 탄 책이다 보니까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그 세월의 흔적, 근데 검은 가죽의 그 어떤 장중함과 차분함, 물려주는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과 묵직함, 그리고 요 탁 가름끈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의뢰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수선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책을 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래된 할머니의 일기장을 좀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 사연도 있었어요. 그 손으로 원고지에 쓴 일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묶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고운 자태로, 이게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책으로 직접 보시면 더 예쁠 거고 아마 실물이 더 예쁘겠죠? 이렇게 고운 자태로 이 청록빛의 옥빛의 고운 자태로 재탄생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정말 그 1cm만 찢어진 잡지 표지를 이 밑에 살짝 찢어져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최대한 티 안 나게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해리포터 표지에 이제 구겨져서 페이퍼백 표지 이렇게 구겨지면 펴지면 그 자리 이렇게 갈라지면서 흰색으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 부분을 그 물감으로 본인이 다시 이렇게 최대한 티 안 나게 색칠을 해서 클리닝도 하고 소독도 하고 접힌 거 다 펼치고 해서 이렇게 다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너덜너덜한 해리포터가 이렇게 재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돼서 막 삭고 오염된 웨딩 앨범을 다시 재탄생을 시켜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또 그거를 수선한 사연도 있고요. 각각의 책마다 그 각각의 추억이 너무나 담겨 있고, 그 수선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책을 수선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수선을 하다가도 본인이 이 책의 수선하게 된 어떤 사연과 뭐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막 울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을 싫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냥 이게 직업이고 이게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분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인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을 꼽자면 책 수선의 전문성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책 수선이라는 게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이게 무슨 마법처럼 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수선하는데 길게는 막 정말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재질도 살펴보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종이가 어떤 재질인지에 따라서 뭐 써야 되는 풀도 다르고 칼질도 다르게 해야 되고 약품도 다르게 써야 되고 물감도 다르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을 단순히 복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선이라는 것은 그 책의 의뢰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 기술과 대단한 반복적인 훈련과 오랜 시간의 단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거죠. 처음에 도서관에서 책 보존 작업을 배우기 시작할 때 풀질이랑 칼질부터 배우셨대요. 근데 풀질이랑 칼질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종이는 특히 칼질을 잘못하면 다 바스라지기도 하고, 풀도 잘못 썼다가는 종이가 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종이 뜯어졌을 때, 종이 찢어졌을 때 절대 테이프 붙이지 말라고. 테이프는 종이의 적이다.
테이프는 종이에 절대 좋지가 않다. 막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그 섬세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의 손길이라는 게 탁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책 수선이라는 것도 정말로 전문적인 영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원래 상태대로 복원에 가까운 수선을 하는 아까 그런 해리포터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말 디자인적으로 재탄생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그 이해도 필요하고, 이분이 책 수선을 하면서는 대학 때 그래픽 디자인도 하셨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는데 어림도 없었대요. 책 수선을 하면서도 원래 책에 쓰인 폰트를 그대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면. 그러면 그 폰트를 그대로 눕기를 다시 그대로 이제 벡터 이미지로 따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쇄를 한다든지 금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돼서 결국은 또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고 있더라라는 이 우픈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나는 전문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책 중에 포아예의 쿨리스라는, 아마도 불어로 되어 있는 책이겠죠? 이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왜 헤어샵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맡기셨대요. 원래 이거 전에도 몇 번 맡기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옛날 책인데 너무 좋아. 오래된 극장 무대의 나무 바닥을 상상하며,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페라를 봤을 때의 그 기억과 그거에 대한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진짜 엄청난 디테일이 있는데 이건 책으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개쩔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를 미치게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큰 제목은 여기 옆에 포아예의 쿨리스 이렇게 써있고, 이 옆에 오페라가 착 그게 금박으로 탁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를 미치게 해요. 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폰트와 딱 맞는 위치에 딱 맞는 크기로 착 들어가 있는 이 오페라가 저를 정말 미치게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내용을 읽고 탁 펼쳤을 때 제가 여기 딱 보고 나 뭐 수선할 책 없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제 책도 아닌데 제가 너무 신났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디자인 감각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전문성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책 수선도 참으로 그 전문성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엄청 멋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가라앉히고요. 네, 제형 책수선의 어느 책수선가의 기록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책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 이 책 하나 얘기하는데 30분을 쓰고 있네. 너무 신나가지고.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라는 책이고요. 말 그대로 헌책방에서 기담을 수집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윤성근 작가라고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 주인이자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 전에 작년에는 제가 쓴 책의 말들 그 시리즈 있죠. 문장 시리즈 유유출판사의 그 중에 하나가 서점의 말들인데 서점의 말들도 쓰기도 했거든요. 책을 많이 쓰기도 했고 또 많이 읽기도 하는 그런 헌책방 주인의 책인데 제목에서 벌써부터 좀 뭔가가 느껴지지 않나요? 헌책방 기담 수집가, 그러니까 헌책방의 이상한 이야기를 수집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겠다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프롤로그에 써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거죠. 이제 절판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책이 계속 절판이 되고 있고 50년 전, 40년 전 책들은 진작에 절판이 됐겠죠. 그런 절판된 책을 찾는 손님이 오면 그 책을 찾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대신에 그 책에 얽힌 사연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들려준 이야기는 자기가 뭐 책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규칙으로 이 헌책방에 찾아와서 구할 수 없는 책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수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책이 책의 수선을 맡긴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이라면 이 책은 절판된 책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책인 거죠. 사람들이 참 책에 가지각색의 사연이 많아요.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책의 경우에는 그 절판된 옛날 책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스테리어스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찾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제목도 모르겠고 출판사도 모르겠고 표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책의 내용을 토대로 탐정소설처럼 이렇게 추리를 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그 사연들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구성은 총 4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사연을 들려주시면 책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사랑에 얽힌 이야기들이 1부에 들어가 있고 2부에서는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 가족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들 3부에서는 기묘한 손님들 기담편 해서 진짜 조금 미스테리어스했던 이야기들 4부에서는 책과 삶 인생편이라고 해서 좀 인생의 메시지, 인생의 교훈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글의 시작마다 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책의 표지와 서지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첫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지와 서지 정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책에 얽힌 사연이 밑에 이제 시작이 되는 식으로 모든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되게 옛날 책이에요. 1990년대 책도 있지만 진짜 오래된 거 이건 1960년에 나온 책이고 1959년 책도 있고요. 진짜 오래된 책들인데 이 책의 표지 사진이 있다는 것도 일단 너무 신기하고 오래된 책들은 서지 정보에서 표지 사진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오래된 책들이 표지 사진이 다 있는 걸 보니까 다 진짜 있었던 일인가 보다. 이게 실제로 이 책을 찾아서 이 표지 사진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소설인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간의 그 소설화를 시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우리 주변엔 의외로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헌책방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전에는 다른 헌책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헌책방에선 참 가지각색의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가? 이러고 읽긴 읽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진짜 이렇게 마법처럼 책이 나타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서술의 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서술 내용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처럼 써 있어요. 첫 사연의 책을 시작하고 나서 딱 한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큰 따옴표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큰 따옴표 닫고 어르신은 양복 주머니에서 잘 접힌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말끝을 흐리는 걸로 봐서 책을 찾기 위해 이미 여러 헌책방에 방문했던 것 같다. 여기에 그 책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따옴표 말씀해보세요. 여기 있는 책이 대략 10만 권이 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책 제목을 입력해 두었으니 검색해 보겠습니다. 따옴표 닫고. 하고서 뒤에 조금 가서 책이 없다고 하니 어르신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군, 고마워요 하고 몸을 돌려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이 가팔라 어르신의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다. 되게 소설 같죠? 그러니까 서술 방식 자체가 대단히 소설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옛날 한국 소설 내지는 옛날에 번역된 외국 소설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문체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짤막짤막한 책에 얽힌 소설들을 읽는 느낌으로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실제로 작가가 상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소설 읽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동시에 와, 책이라는 게 정말 가지각색의 사연이 있구나라는 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서점의 말들의 경우에도 그게 에세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프롤로그 끝나고 나선가 딱 넘기면 등장인물 이렇게 써 있어요. 등장인물 4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에세이인데도. 근데 그런 데서 느껴지는 이 저자만의 상상력이라든지 이 저자만의 어떤 독특한 글쓰기 방식 같은 걸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수록된 인상적인 사연들
사연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정말 하나하나 다 되게 재미있는 사연들이라서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사랑 이야기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여인의 고백이라는 슈테판 스파이크의 책인데, 이게 1975년판 책이래요. 그 책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이 무슨 뭐 그냥 단순히 그 여인의 고백을 찾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무슨 책을 원하고 그 책의 초판본을 원한다, 아니면 그 책의 뭐 1961년 판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 얽힌 사연은 뭐냐면, 헌책방에 50대 나이 정도로 보이는 남녀 2명이 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두 분 모두 1975년에 출판된 그 여인의 고백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정확히 그 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을 원하냐? 이 두 사람이 옛날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여인의 고백의 결말이 뭐냐를 놓고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백을 읽고 나서 쓴 독후감을 이제 교지에 실은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러요러한 결말로 끝난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결말로 끝난다. 그래서 진짜 결말이 뭔지를 우리가 판가름을 해보자 이러고서 둘이 이제 헌책방에 온 거죠. 75년 판을 찾아달라, 우리가 읽은 버전을 찾아달라 이러고 왔는데, 돌아가고 나서 각각 전화가 와서 사실은 제가 그때 책을 끝까지 안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저도 책을 끝까지 읽진 않았어요, 제가 교지 편집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책을 발견하면 자기한테 먼저 전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읽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헌책방 주인이 책을 찾긴 찾아요. 책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저렇게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책에서 보시고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 또 정확히 몇 년도판 무슨 책을 찾고 있는데,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내랑 처음 만날 때 이제 그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책을 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유명을 달리하게 됐고, 이제는 자기가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이런 이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의 개정판을 읽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개정판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나왔던 그 버전, 그 책을 읽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몇십 년 전에 시대의 기억이 담겨있는 책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요때 이제 불온 서적으로 분류되었던 책을 가지고 있으면 막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1970년대, 80년대 옛날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친구한테 빌려줬던 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침묵의 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는 모임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나왔던 친구한테 책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얼마 안 가서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갔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사라져서 이제 그 책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형제가 책이랑 이런 걸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갔는데, 책 중에 한 권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남긴 메시지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확인을 못 한 거예요. 책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달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져간 형제가 이미 그 책을 고물상에 넘겼는데, 그 고물상에서는 또 다른 데에 넘겼고, 거기서 또 어디 도서관에 넘겼고, 그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책이 있긴 한데 같은 책을 2주 안에 가져와야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같은 책을 찾기 위해서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제 책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우당탕탕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책 한 권 한 권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사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한 권의 책마다 맺혀 있는지를 이제 읽게 되면, 아, 그치. 참으로 책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물건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 책이라는 건 단순한 종이뭉치에서 그치는 물건만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본인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떤 사연 때문에 그 책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책의 어떤 의미 같은 걸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책에서 여러 번 나오는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책이 자기 스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책을 찾을 때는, 절판된 책을 찾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그냥 한 달 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오기도 하고, 몇 년을 찾아도 못 찾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맡기고 가기도 하고, 책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이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무슨 살아있는 생물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책에도 뭔가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저도 읽는 저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 헌책방 주인 본인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제야의 고수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뭐 시계방 하시는데 책을 너무 많이 알아. 뭐 쭉 얘기하면 서지정보랑 출판사가 차차작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 두어 명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알고 있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책의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몇십 년이 지나면 요맘때쯤 나왔던 책들이 절판돼서 나중에 누가 그 책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청산유수로 누가 툭 얘기하자마자 아, 그 책 위스덤 하우스에서 나온 어쩌고 저쩌고 책인데, 혹은 뭐 이거 푸시케의 숲이죠. 아, 그거 푸시케의 숲에서 나온 어쩌고 저쩌고 책인데 표지가 뭐 노란색이었죠. 뭐 이런 얘기를 나도 차차착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책들은 다 무슨 아까 보여드렸듯이 1959년, 1970년, 1980년 뭐 이런 때 나온 책이니까 저는 알 수가 없는 판본의 책들인 거죠. 제가 아는 책의 이제 서지정보는 대략적으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옛날 책들을 척척 알아맞히고 와가지고 이야기만 얘기를 했는데 뭐 요 책 아닐까요? 저 책 아닐까요? 그래서 착착착 뭔가 후보를 추려내고 옆에 있던 그 또 제야의 고수가 아, 그거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1975년 버전 초판본이군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보고 있으면은 소설인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내가 한 30년 뒤에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알고 있는 책이 꽤 되니까 나도 나중에 약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그거 유유에서 몇 년도에 나온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책에 대한 저의 어떤 사연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책과의 기억을 담은, 책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을 담은 두 권의 노란 책을 다뤄봤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책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책을 원래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치 책이라는 게 이런 물건이지 하실 것 같고, 책에 대한 특별히 감정이 없는 분들은 책이라는 게 누군가의 삶에서는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짐작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책에 가지고 있는 사연과 추억은 어떤 게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좀 내가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돌아보고 새해의 독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에 좋은 책들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두 권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이런 책들을 소개할 때는 제가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고 제가 오늘 흥분한 것을 한 80% 정도 깎아가지고 그 정도로 좋아한 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